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주택사업 경기에 대해서 오랜만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생겨서 영상을 켰어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제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택사업 경기 넉 달 연속 악화, 상당 기간 침체 계속될 것, 이렇게 나와 있고요. 딱 그림만 대충 보셔도 굉장히 안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일단 왜 안 좋겠어요? 분양 같은 게 이제 점점 안 되는 거죠. 집을 지어서 팔아먹기 어렵다는 거예요. 주택이 쭉 내려오죠. 국가가 LH를 통해서 땅을 팔고, 땅을 건설사가 지어서 수분양자한테 팔고, 수분양자가 또 다음 사람한테 팔고, 이런 식인데 지금 이게 다 제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둔촌주공만 봐도 얼마나 분양시장에 대해서 건설사가 약간 안 좋게 보는지를 우리가 예상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부분이 뭐냐면요. 일단 지금 시장이 안 좋은 건 명확한 팩트예요, 여러분. 부동산 시장이잖아요. 시장은 트레이드, 거래하는 데인데 지금 거래량이 거의 IMF 예전에 98년도에 경제 위기급 그 이하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에 비해서 지금 아파트가 더 많잖아요. 그럼 거래량을 따졌을 때 정상적으로 더 많은 게 맞는데 오히려 더 작아지는 편으로 가고 있으니까 시장이 거의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이제는 그도 못해서 주택사업 경기 악화로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아마 주택을 지어서 이제 공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고민이 많고 분양을 뒤로 미루거나 짓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 와중에 이제 원가는 올라가고 있잖아요. 최악이죠. 주택을 지으려면 땅값 올랐죠. 인건비 올랐죠. 그리고 법 규제가 강화가 됐죠.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잘못되면.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요. 사고도 나면 안 되고 감옥도 가면 안 되겠지만 어쨌건 더 안 좋아졌고 원가는 올라갔는데 분양은 잘 안 되고 분양가도 내 맘대로 못 할 수도 있으니까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이 사업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판단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이랑 공유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거는 요새 시장 전망이 섞여 들어가기 때문에 제 얘기가 얼마나 와닿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어쨌건 주택은 지금 부족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5년 동안 많이 올랐고 수급이 깨져 있는 상황에서 거래를 틀어막고 공포가 모든 걸 장악했기 때문에 시장이 완전 돌아가질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새 매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시장이 잡힌 거고 이 상태가 지속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렇게 되면 대단한 발견인 게 지난 정부에서 지금 만들어 놓은 시장이잖아요. 거래 못하게 만들어 놓고 대출 안 해주고 이런저런 규제를 하게 되면은 시장이 안정화가 된 거잖아요. 이 정도 거래량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시장은 안정화된 거고 모두가 주거 형태를 지금 이런 식으로 유지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 어떻게 보면 해법을 찾아낸 거예요. 좀 안정화됐잖아요. 폭등 끝에 방법을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지속이 가능하다. 이게 맞다라고 생각한 분들은 사실 더 이상 어떤 고민을 하실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처럼 지금 이 거래량은 유지가 불가능하고 수급도 안 맞다. 그 와중에 신규 공급도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곧 발생할 거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 판단 여하에 따라서 모든 결정이 달라져요. 지금 만약에 주택을 공급하는 저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처럼 지금 시장은 이 침체장이 계속 갈 거다. 거래가 안 되고 분양을 해봤자 분양이 안 될 거니까 앞으로 우리가 하는 사업을 축소시키거나 아니면 주택을 짓지 않겠다. 뒤로 미루겠다는 생각이 늘어나게 되면은 어느 시점부터는 주택 공급이 줄어들어요. 이게 롱텀이에요, 여러분. 길게 봐야 돼요. 어떤 거냐면 제가 지금 주택을 공급한다고 몇 년 이내에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제가 주택을 앞으로 안 지을 거라고 바로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정해진 대로 몇 년은 가고 그 이유를 보는 건데 250만 원 플러스 알파 보셨잖아요. 그게 지금 몇 년 이내에 지어질 게 있을까요? 일기 신도시는 2024년도에 계획을 세울 건데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거꾸로 만약에 지금은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나 아니면 이 공급업자를 하더라도 지금부터 주택에 대한 계획을 축소시키면 몇 년이 지나서 축소가 될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판단을 그렇게 하면은 앞으로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서 주택 공급들이 축소가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 생각대로 이게 아니라 시장이 만약에 부작용이 생겨서 공급이 진짜 부족하다고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땐 정말 안 좋은 상황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알고 보니까 주택 수급은 맞지 않았는데 잘못된 어떤 대출 규제나 아니면 잘못된 어떤 세금 정책이나 잘못된 망가진 부동산 시장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였던 건데
주택을 정작 공급해야 되는데 못하게 되면은 또 쏠림 현상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부작용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늘 이래요. 한국 부동산 시장은 오를 때 정상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폭등을 해버려요. 왜 그러냐면 늘 이런 식이에요. 미리 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가서 수급이 깨지면 그때 가서 미친 듯이 움직여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올라요. 문제가 터지면 그때부터 계획을 해서 그때부터 공급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또 규제를 해요. 규제를 하니까 공급이 또 안 돼요. 몇 번이 반복이 됐죠. 예전에 참여정권 때 그리고 지난 정권 때 폭등을 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금 느끼셔야 돼요. 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지금 시장이 안정화됐고 이대로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제 얘기에 이렇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시면은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의 시장을 준비하는 어떤 정부는 잘 없어요. 지금 정부도 250만 원 플러스 알파를 보셨으면 아셔야 돼요. 지금의 정치, 다가오는 총선, 지금이 중요한 거지 앞으로의 시장을 대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인기가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 시장에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전월세 시장을 대비를 해야 되니까 저희는 시장이 지금 마침 안정화됐으니까 지금부터 다주택자 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취득세랑 그리고 양도세, 종부세까지 저희는 바꿔서 다주택자 양성을 해서 전월세 시장의 공급을 늘려서 앞으로 2, 3년 후에 다가올 시장을 대비하겠습니다. 이해해 줄까요? 돌을 던지겠죠. 투기꾼들 양성한다. 다주택자 편이다. 그게 아니라 지금 일단 인기를 얻고 보셨죠? 시장이 안정화돼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정부가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규제는 저희 분명히 풀었는데도 분명히 안정화돼 있습니다. 실제로 푼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전월세 시장에 문제가 되고 이게 매매식으로 옮겨 붙어요. 그럼 그때 가서 전 정권 얘기를 꺼내거나 투기꾼 얘기를 꺼내면 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당연히 이건 지금 디스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돌아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은 한국은 조금 오르고 끝나질 않아요. 그냥 항상 폭등을 합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5억 원,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갑자기 15억 원, 20억 원이 됐잖아요, 여러분. 지금 느끼시잖아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상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시스템을 정상으로 돌리질 않잖아요. 시스템 자체를 비정상적으로 돌리니까 비정상으로 가는 건데 지금은 이게 어떻게 보면 안정화된 걸로 보셔도 되지만 만약에 시장에 부작용이 일어나면 몇 년 후에 되게 안 좋은 현상이에요. 공급을 앞으로 쭉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주택 공급에 대한 전망이 좋아야 사람들이 공급을 쭉 하거든요. 근데 전망이 이렇게 안 좋아 버리면 지금부터 손을 좀 놔요. 사업을 다각화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다른 쪽으로 이미 손을 놔요. 거기다 공급을 안 해요, 돈을. 그러면 앞으로 주택 공급이 줄어들 텐데 만약에 시장이 부작용을 일으키면 또 그때 가서 불이 나게 막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역사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공급업자든 간에 수요자든 간에 시장에 대한 분석을 자기가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틀리더라도 미래를 못 맞추더라도 결정을 해야 돼요. 아마 이 정도로 지금 전망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결정들을 하세요, 이제. 우리는 분양을 앞으로 조금 줄이겠다. 아니면 우리는 주택을 더 짓겠다. 이걸 하시는데 제 주변에 앞으로 사업을 더 늘리겠다는 분은 없어요. 진짜 없어요. 정말 시장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주택 공급을 줄이는 분들밖에 없어요. 리스크 관리라고 부르죠. 그런데 만약에 시장이 또 불안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생각을 하긴 해야 돼요. 그때 가서 갑자기 공급량을 늘려봤자 몇 년이 걸려요. 주택이 주로 여러분 내가 지어야지 결정을 하고 땅을 사서 인허가를 받아서 지어 올리는데 사실 5년 넘게 걸려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 땅이나 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게 내가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상승기가 다가오면 그 생각을 하는데 그건 그때부터 규제가 생기고 대출을 잘 안 해주니까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원래 지난 정권 때 여러분 지난 정권 때 인허가를 많이 해서 지금 폭발적으로 지금 공급이 원래 돼야 돼요. 전 이 얘기는 정말 해드리고 싶어요. 정상적이었다면 지금 여러분 입주 계획 같은 거 말고요. 지금 2022년도에 지금 여기저기서 입주가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원래 그게 정상이에요. 5년, 6년 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없잖아요. 공급을 안 한 거예요. 지금 잘 해야 다음 정권 때 입주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가면 다음 정권 입주가 줄어들어요. 3기 신도시요? 이것도 뭐 3기 신도시도 건설사가 짓는 건데 뭐가 잘 돼야 짓지 않겠습니까? 전 그래서 이런 걸 봐도 공급은 앞으로 유축이 될 거다. 근데 만약에 지금 안정화되어 있는 상황이면 이게 맞죠. 이 사람들 리스크 관리도 하고 주택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시장을 잘못 보고 있는 거라면 이거는 앞으로 먼 미래에 부작용이 일어나는 한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미리 알아놓으시고 저랑 같이 중간중간에 이건 큰 이슈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쭉 보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 찍어봤습니다.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